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아빠가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안 괜찮다고요. 매일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아빠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제발이요. 난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조명수는 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걸어갔다.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10년째 반복해온 아침이었다. 카페 오늘은 명수가 은퇴 후 모든 걸 쏟아부은 공간이었다. 퇴직금 절반을 투자해 만든 이 작은 가게는 그에게 마지막 안식처이자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들, 손때 묻은 원목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턴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명수가 직접 고르고 배치한 것들이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가 주인이었고 실패자가 아니었다. 머신에서 추출되는 커피의 진한 향이 공간을 채웠다. 명수는 잔을 들고 평소 자리에 앉아 첫 모금을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그는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았다. 이 쓴맛이야말로 그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주는 벌이자 각성제였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20년 전 명수가 사업을 시작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옆에는 동업자였던 박선희가 서 있었고 뒤로는 명성물산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명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만 떼어낼 수는 없었다. 그것이 자신이 한때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6시가 되자 명수는 본격적으로 가게 준비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오늘의 메뉴판을 꺼내 분필로 글씨를 적었다.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완벽함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7시 정각,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첫 손님이 들어섰다. 김혜준이었다. 명수보다 3살 많은 이 남자는 5년째 카페의 첫 손님이었다. 혜준은 말없이 평소 자리에 앉았고 명수는 주문을 묻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명수가 커피를 내놓으며 말했다. 혜주는 신문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매일 이 시간이잖아.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이더군. 두 사람은 짧게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커피. 그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손님은 서너 명 정도였다. 근처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는 정도였다. 명수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지만 그들은 명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카페 주인일 뿐이었다. 명수는 그것이 서글프면서도 편했다. 누군가에게 깊이 각인되는 것보다 그저 배경처럼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전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명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았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들의 모습은 명수에게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걸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녁 무렵 혜준이 다시 카페에 들어왔다. 오후에는 주로 산책을 하고 저녁에 다시 들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혜주는 명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자네 좋아하는 빵이라길래 사왔네. 명수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혜준의 작은 배려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는 아직 버틸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형님. 뭘? 우린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지 않나? 혜준의 말에 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 정작 진짜 가족인 딸과는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하면서 이 낯선 남자와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8시가 되자 명수는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위해 원두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명수는 안정을 찾았다. 변화는 두려웠다. 15년 전 사업이 무너지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이후로 명수는 안전한 길만 걸었다. 불을 끄고 나가려던 순간 명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자신은 너무나 낯설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부서진 건지도 몰랐다.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명수는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걸음이 느려졌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다. 이 걷는 시간마저 그에게는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었다.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명수는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딸이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 뻔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었다. 명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카페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카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은 낯익었다. 박선이었다. 명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15년 만이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던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나지 않으려 애썼다. 명수에게 선희는 과거 그 자체였고 과거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선희가 명수를 발견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무언가를 향한 확신과 열정이 담긴 눈빛. 오랜만이야, 명수야.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명수는 대답 대신 카페 문을 열었다. 선희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명수는 말없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선희는 카페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선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 2잔을 들고 테이블로 걸어가 하나를 선희 앞에 놓았다. 선희는 감사하다는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 내가 만든 커피는 역시 달라. 볼 일이 뭐요? 명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명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명수는 듣지 못한 척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명성물산. 우리가 함께 만들려던 그 회사. 기억하지? 당시엔 시기가 너무 빨랐어.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도 경험이 부족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15년이 지났어. 시장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어. 난 안 변했어요. 명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난 그대로예요. 15년 전 실패한 그 사람 그대로.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선희는 명수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지난 15년간 내가 준비한 거야.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투자자 명단. 모든 게 다 여기 있어.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명수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왜 나예요? 세상에 당신과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너밖에 없으니까. 선희의 대답은 단호했다. 명수야, 우리는 실패했지만 동시에 많은 걸 배웠어.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지금의 나는 15년 전의 나보다 훨씬 현명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난 그냥 지쳐요. 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난 이제 나이도 많고 잃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카페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수 옆에 섰다. 그녀는 명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명수야, 우리는 이미 바닥을 쳤어. 더 떨어질 곳은 없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내가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야. 다시 희망을 갖는 거야. 희망이 있으면 다시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어?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희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가방을 챙겼다. 천천히 생각해봐. 난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이 서류 좀 읽어봐줘. 부탁이야. 선희가 카페를 나가자 명수는 홀로 남겨졌다. 테이블 위의 서류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서류를 집어 들여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그를 올감했다. 그날 하루 종일 명수는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들이 와도 멍하니 있었고 주문을 받아도 잊어버렸다. 혜준이 오후에 들렀을 때 명수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나?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혜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지. 지금 행복한가?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그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지. 자네는 지금 살아있기만 한 거야. 진짜로 사는 건 아니야. 혜준의 말이 명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명수는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불을 켜고 서류를 펼쳤다. 선희의 치밀한 준비에 명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15년간의 준비였다. 명수는 서류를 읽으면서 과거를 떠올렸다. 함께 꿈을 꾸던 시절, 밤새 회의하던 날들,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이 되어서야 명수는 서류를 덮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선희의 제안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는 것. 그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명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서류는 카페 카운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다.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커피를 내리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려 할 때도 선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이미 바닥을 쳤어. 그 말이 사실이었다. 15년 전 명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아내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참담함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 이후 명수는 다시는 큰 꿈을 꾸지 않기로 결심했다. 꿈은 사치였고 희망은 독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명수는 딸 지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아빠,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민과의 식사는 늘 불편했다. 딸은 명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명수는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저녁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지민은 주문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명수는 포크로 음식을 찍으며 망설였다. 지민에게 선의의 제안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옛날 동업자가 찾아왔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고.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음식을 씹던 동작이 멈췄다. 설마 받아들이려는 건 아니죠? 아직 결정 못했어. 아빠.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15년 전 일 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기억하세요? 알아. 그런데 또 그러시려고요? 이번엔 카페마저 잃으실 거예요. 그럼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혜준의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살아있다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지. 지민아, 난 지금 정말 행복하지 않아. 명수의 솔직한 고백에 지민이 당황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버티자고 생각해. 이게 사는 거니? 그냥 견디는 거니? 하지만 아빠, 안전한 게 나빠요? 안전하다는 게 뭘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안전한 거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지민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또 무너지는 거 보기 싫어요. 전 그때 10살이었지만 다 기억해요. 아빠가 밤마다 술 마시고 울던 거, 엄마랑 싸우던 거,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던 거. 전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요. 명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그런 기억을 남겨서. 하지만 지민아, 아빠는 그때와 달라. 더 현명해졌고 더 신중해. 그리고 이번엔 잃을 게 별로 없어. 카페는요? 카페는 지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명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민은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 말은 안 들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시면 전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지민이 식당을 나가버렸다. 명수는 홀로 남아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다. 자신이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음 날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닫았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그는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연인들의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자리 앉아도 되겠나? 고개를 들자 혜준이 서 있었다. 명수는 놀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혜준은 명수 옆에 앉아 역시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군. 자네가 일찍 문 닫는 날은 여기 올 거라 생각했지. 형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네요. 5년이면 사람 알게 되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딸과 싸웠다며?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쓰여 있어. 자네 표정 관리가 안 돼. 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민이가 날 걱정해서 그래요. 이해해요. 내가 과거에 실수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과거의 실수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순 없지. 혜준의 말에 명수가 고개를 돌렸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62이요. 그럼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야. 20년을 지금처럼 살 건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주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자네보다 3살 많아. 그래서 먼 육계속저 말해주는 거야. 나이 들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뭔지 알아? 하지 않은 것들이야. 했다가 실패한 것들은 추억이 되지만 하지 않은 것들은 평생 마음에 짐으로 남아. 하지만 또 실패하면 그럼 뭐 어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자네 15년 전에도 일어섰잖아. 카페 만들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실패인가? 난 그게 성공이라고 봐. 혜준의 말이 명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동안 명수는 자신을 실패자로만 규정했다. 하지만 혜준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다. 형님은 왜 이렇게까지 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네가 내 유일한 친구니까. 혜준의 담담한 대답에 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게. 자네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혜준이 떠난 후 명수는 홀로 벤치에 남아 밤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명수는 그 별들을 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별을 보며 울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눈물은 그때와 달랐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명수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선희가 다시 카페에 나타난 것은 약속한 시간 정각이었다. 명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고민, 딸과의 갈등, 혜준과의 대화가 모두 명수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겠습니다. 명수의 대답에 선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명수의 손을 꽉 잡았다.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약속해.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선희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타겟 시장, 예상 수익, 필요 자금,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수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선희의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이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다. 선희가 3천만 원을 준비했고 명수가 2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명수에게 2천만 원은 카페 운영 자금의 전부였다. 정말 괜찮겠어? 카페 운영에 지장이 없을까? 선희의 걱정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걱정되었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무실이었다.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했다. 선희가 알아본 여러 곳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러웠다. 고민 끝에 명수가 제안했다. 카페 2층을 쓰면 어떨까요? 어차피 창고로만 쓰고 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어차피 우리 돈이 부족하잖아요. 선희는 고마워하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주말을 이용해 카페 2층을 정리했다. 먼지 쌓인 물건들을 치우고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았다. 낡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시작되면서 명수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2층에서 선희와 회의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명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바쁨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사업 시작 한 달째 첫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미팅에서였다. 명수와 선희는 중소유통업체 대표를 만났다. 프레젠테이션은 잘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약 직전 상대방이 인터넷으로 명수의 과거를 검색했다. 조명수, 명성물산, 이거 15년 전에 부도난 회사 아닌가요? 미팅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상대 대표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분들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일이고 선희가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을 의미했다. 명수와 선희는 멍하니 회의실에 남겨졌다. 명수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 몰랐다. 인터넷에는 명성물산의 부도 기사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명수의 이름도 함께 검색되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네요. 명수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극복할 문제야.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후 만난 여러 업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명수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흉터였다. 두 달째 접어들면서 단 하나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초기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카페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명수가 사업 준비로 정신이 없다 보니 카페 관리가 소홀해졌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혜준마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명수를 바라보았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형님. 하지만 명수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한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카페마저 잃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갑자기 카페로 찾아왔다. 명수는 딸을 보자마자 긴장했다. 지민은 말없이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테이블, 먼지 쌓인 선반, 지친 아버지의 모습. 이게 아빠가 원하던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카페도 망하고 건강도 망치고 그게 아빠가 꿈꾸던 잭이에요? 지민아, 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사업 그만두세요.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난 2달간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가진 것만 잃어가고 있었다. 선희에게 미안했고 혜준에게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지민이 돌아간 후
명수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2층에서는 선희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명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선희는 노트북 앞에서 잠든 채였다. 화면에는 새로운 거래처 리스트가 떠 있었다. 명수는 선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 역시 지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명수는 결심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방법을 바꿔야 했다. 정면 돌파가 안 된다면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명수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 4시 명수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지난 2달간의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문제는 명확했다. 과거의 실패 이력이 신뢰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뢰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명수는 과거 인맥을 떠올렸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손유리였다. 유리는 명수와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성공했다. 지금은 중견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명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0년 만에 연락이었다.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는데 놀랍게도 오전에 답장이 왔다. 명수 씨, 오랜만이네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명수는 유리를 만났다. 시내 한 카페에서였다. 유리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반가워하며 커피를 마셨다. 사업 다시 시작한다며요? 유리가 먼저 화제를 꺼냈다. 명수는 지난 2달간의 시도와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명수 씨, 실수하고 있어요. 뭐가요? 과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명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리가 설명을 이었다. 과거의 실패는 약점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강점이죠. 문제는 명수 씨가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고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믿지 않아요. 믿게 만들어야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스토리예요. 유리의 말이 명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동안 명수는 과거를 지우려고만 했다. 하지만 유리의 말대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희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컨설턴트, 마케터, 법률 자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가 명함 몇 장을 건넸다. 제 지인들이에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소개라고 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명수 씨, 15년 전에 우리 함께 시작했잖아요. 전 성공했고 명수 씨는 실패했죠. 하지만 그게 명수 씨가 저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죠. 이번엔 운도 따를 거예요. 유리와 헤어진 후 명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카페로 돌아왔다. 선희에게 유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자 선희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맞아. 우리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해. 과거를 강점으로 만드는 거야. 두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첫 페이지에 명성물산의 실패 스토리를 넣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며칠 후, 명수는 유리가 소개해준 마케팅 전문가를 만났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경험이 풍부했다. 그녀는 명수와 선희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후 조언했다. 타겟을 바꾸세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공략하세요. 그들은 큰 회사보다 실패 경험에 관대해요. 오히려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죠. 명수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반응이 달랐다. 젊은 창업자들은 명수의 실패 스토리에 오히려 공감했다.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실패를 극복한 명수의 이야기가 용기를 주었다. 한 달 후 드디어 첫 계약이 성사되었다. 작은 IT 스타트업이었지만 명수에게는 엄청난 의미였다. 선희와 명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해냈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했다. 첫 성공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 스타트업이 SNS에 명수와의 계약 소식을 올렸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명수의 실패 후 재기라는 스토리가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다. 카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명수가 사업과 카페 운영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혜주는 명수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자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그날 저녁 명수는 오랜만에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은 차갑게 받았지만 명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민아, 미안해. 그동안 내 말을 무시한 것 같아서. 하지만 아빠는 이제 괜찮아. 첫 계약도 따냈고 카페도 다시 안정됐어. 지민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정말요? 그래.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아빠가 살게. 지민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명수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명수도 이제 그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첫 계약 이후 석 달이 흘렀다. 명수와 선희의 사업은 조금씩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스타트업 세 곳과 추가 계약을 맺었고 월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카페 2층 사무실은 이제 제법 회사다운 모습을 갖췄다. 직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열정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제는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터졌다. 중견 유통업체 DL 컴퍼니가 명수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명수의 재기 스토리를 듣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계약을 합친 것보다 컸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사업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명수와 선희는 한 달 내내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번 수정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울 정도로 연습했다. 유리도 무료로 자문을 해줬고 혜주는 명수에게 새 정장까지 선물했다. 프레젠테이션 날짜는 금요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선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명수야, 큰일 났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명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거래처 중 하나가 제품 불량 때문에 클레임을 걸었어.
그것도 대량으로. 명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희가 계속 설명했다. 첫 번째로 계약한 IT 스타트업이야. 우리가 납품한 부품 중 30%가 불량이래. 그쪽에서 당장 전액 환불하고 손해배상하라고 난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공급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아. 우리가 검수를 제대로 못한 거야. 명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환불과 손해배상을 하려면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퍼지면 다른 거래처들도 불안해할 것이었다. 무엇보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다. 일단 만납시다. 지금 당장. 명수는 카페를 급히 닫고 선희를 만났다. 선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두 사람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클레임은 정당했고 책임은 명백히 그들에게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명수가 결정을 내렸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사실을 밝히자. 뭐? 선희가 놀라 물었다. 숨길 수 없어요.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와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밝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여주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럼 계약은 물 건너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거짓말하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15년 전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기억해요? 문제를 숨기려다가 더 커진 거였잖아요. 선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의 말이 옳았다. 투명함이야말로 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다. 금요일 오후 명수와 선희는 DL컴퍼니 회의실에 들어섰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5명이 앉아 있었다. 명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앉았다. 프레젠테이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임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명수는 준비한 멘트를 꺼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어제 저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제품 불량으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의 검수 미흡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액 환불과 손해배상을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대표이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발생한 일이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재 상황이고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품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명수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실수를 통해 배울 겁니다. 검수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겠습니다. 10년 전 실패했을 때도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명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회의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다. 명수와 선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건물을 나오자마자 선희가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선희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명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합시다. 클레임 처리하고 시스템 개선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환불하고 배상하면 우리한테 남는 돈이 없어. 사업 접어야 해.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희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실패했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실패하도록 정해진 사람인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날씨가 안 좋던데. 짧은 안부였지만 명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지민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목소리 안 괜찮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프레젠테이션 실패, 클레임, 재정 위기까지 모든 것을. 지민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 지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 지난번에 아빠한테 화났던 거 기억하세요? 아빠가 무모하게 시작해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빠는 달라요.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실패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명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문제는 산더미였지만 명수는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새벽 4시 혜준이 카페 문을 두드렸다. 명수가 놀라며 문을 열자 혜준이 들어왔다. 지민이한테 연락받았네. 자네 혼자 여기서 고생한다고. 형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네. 명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혜주는 조용히 명수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빗소리만이 카페를 채웠다. 하지만 명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딸도 혜준도 선이도 유리도 그의 곁에 있었다. 이 사실이 명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혜준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네는 왜 실패가 두려운가? 혜준의 질문에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새벽 내내 그 질문을 곱씹으며 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실패 후에 느껴야 할 수치심, 주변 사람들의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었다. 명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피곤에 찌든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카페 문을 열자 선이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도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잠은 잤어? 별로. 너는? 나도.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다. 선이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밤새 계산해봤어. 클레임 처리하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돈은 800만 원 정도야. 사업을 계속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알아요. 명수야, 솔직히 말할게. 난 두려워. 또 실패할까봐. 10년 전처럼 모든 걸 잃을까봐. 명수는 선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나도 두려워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꿈. 모든 게 무너지는 꿈. 하지만 선희 씨, 우리 이미 그 바닥을 경험했잖아요.
더 떨어질 곳은 없어요. 그게 위로가 돼? 위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겪어봤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수가 계속 말을 이었다. 10년 전 우리가 실패한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장 타이밍, 자금 부족, 경험 미숙. 이유는 많았지. 아니요.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숨기려고만 했고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모든 걸 무너뜨렸죠. 선희는 명수의 말을 곱씹었다. 사실이었다. 10년 전 두 사람은 작은 문제들을 묵인했다. 거래처의 불만, 품질 이슈, 자금 흐름의 문제. 모든 것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그러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 어제 DL 컴퍼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밝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한 증거예요. 명수의 말에 선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맞아. 우린 예전과 달라. 더 현명해졌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방법을 찾읍시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전략을 짰다. 클레임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즉시 환불 처리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분석했다. 문제는 공급업체의 검수 시스템이었다. 명수와 선희는 공급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비용은 더 들지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로, 그리고 자체 검수 프로세스도 새로 만들었다. 샘플 검사가 아니라 전수 검사로. 일주일 내내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남은 거래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거래처가 이해해줬다. 오히려 명수의 솔직한 태도에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명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였다. 숨기고 회피하면 독이 되지만 인정하고 해결하면 성장의 기회가 된다. 토요일 오후 명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카페를 닫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명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업의 실패, 이혼, 고독한 나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솔직한 사람으로. 명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명성물산을 시작하던 날 찍은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때의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오만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봤고 자신을 과신했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어. 명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고마워, 과거의 나야. 명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해가 지기 시작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카페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혜준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명수가 놀라자 혜준이 웃으며 말했다. 열쇠 복사해뒀네. 괜찮지? 물론이죠. 혜준이 커피 2잔을 준비해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자네 많이 변했어. 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이 달라졌어. 처음 만났을 때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 평화롭다기보다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게 평화지 뭐겠나? 혜준의 말에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준이 계속 말을 이었다. 자네 알아? 내가 왜 매일 이 카페에 오는지. 단골이시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달라. 자네를 보면 내가 위로받거든. 명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혜준이 설명했다. 나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네. 사업도 망했고 가족도 잃었고 자네와 비슷해.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깨달았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네가 내게 그걸 보여줬어. 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준도 눈가를 훔쳤다. 고맙네, 명수야. 자네 덕분에 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형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용기를 나눴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대신 꿈을 꿨다.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성공이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미래. 그것으로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명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DL 컴퍼니였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명수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조명수 대표님, 박성훈 이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주 프레젠테이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명수는 선희를 쳐다봤다. 선희도 전화 내용을 알아채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오늘 오후 4시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명수는 놀랐다. 상대방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까?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한 것일까?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저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 선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오후에 온대요. 직접 좋은 신호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합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와 사무실을 정리했다. 오후 4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박성훈 이사가 도착했다. 그는 혼자였다. 명수와 선희는 그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먼저 지난주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 이사의 첫마디에 명수는 긴장했다. 박 이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맞느냐. 하지만 대표님의 대처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명수와 선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대표님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명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박 이사가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입니다. 조건은 처음 제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매달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명수가 너무 흥분해서 대답했다.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이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거절당할 줄 알았던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의 솔직함 때문에. 박 이사가 돌아간 후 명수와 선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리 해냈어. 선희의 말에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 육개속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웃음이었고 안도의 웃음이었고 해방의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혜준, 유리, 지민을 초대했다. 카페를 대관해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다. 선희도 옛 동료 몇 명을 불렀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혜준이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하네, 정말. 형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나? 자네가 다 한 거지. 지민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명수는 딸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민아, 미안하고 고마워. 제가요?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내가 응원해줘서. 지민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가 대단하세요. 정말. 부녀는 꼭 껴안았다. 10년 만에 제대로 나눈 포옹이었다. 유리가 명수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명수 씨, 정말 잘하셨어요. 솔직함이 이긴 거예요. 유리 씨 조언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명수 씨가 용기를 낸 거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명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게 바로 성공이구나. 큰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 다음 주부터 명수와 선희는 본격적으로 DL 컴퍼니와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두 사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직원을 뽑기로 했다. 젊은 직원 2명이 합류했다. 사무실도 좁아져서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추가로 얻었다. 석 달 후 첫 납품이 완료되었다. DL 컴퍼니로부터 품질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박 이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대표님, 완벽합니다. 불량률 제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전수 검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죠.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품질이 우선입니다. 비용은 나중 문제고요. 박 이사는 감탄하며 추가 계약을 제안했다.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명수는 선의와 상의 후 수락했다. 이제 직원도 더 뽑아야 했고 사무실도 더 넓혀야 했다. 1년 후 명수와 선의의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거래처도 5곳으로 늘었다. 작지만 탄탄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명수는 예전 명성물산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다. 20년 만이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간판은 다른 회사로 바뀌어 있었다. 명수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안녕, 과거의 나. 명수는 작게 중얼거리고 돌아섰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 카페로 돌아오자 혜준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수는 웃으며 혜준에게 커피를 내렸다. 혜준에게 커피를 내렸다. 형님, 오늘 커피는 제가 특별히 정성껏 내렸어요. 매일 정성껏 내리잖나. 오늘은 더 특별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았거든요. 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감사의 맛이 나는군. 두 사람은 웃었다. 명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명수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녁 무렵 선희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명수야, 좋은 소식 있어. 대기업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 정말요? 응. 우리 평판을 듣고 직접 연락 왔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명수는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 페이스대로 가요. 알아. 욕심내지 않을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짓말하며 큰 계약을 따는 것보다 솔직하게 작은 계약을 쌓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날 밤 명수는 일기를 썼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느꼈다.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 떳떳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다.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명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2년이 흘렀다. 명수와 선희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은 2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제대로 된 건물로 이전했다. 하지만 명수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다. 아침에는 카페를, 오후에는 회사를 돌보는 일상이었다. 어느 봄날 아침, 명수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세계절이었다. 명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이 익숙한 소리가 여전히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빠.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옆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명수는 딸의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남자친구 김준혁이에요.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명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명수는 직접 커피를 내렸다. 아버님, 지민이한테 카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직접 와보니 정말 좋네요. 고맙네. 지민이가 자네 이야기도 많이 했어. 지민이 얼굴을 붉혔다. 명수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대화를 나누며 명수는 준혁이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님, 제가 지민이한테 청혼하려고 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준혁의 진지한 질문에 명수는 잠시 침묵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찬성이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지민이한테 좋은 아버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 다행이야. 아빠는 좋은 아버지예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다음 날 명수는 회사에서 직원 회의를 주재했다. 분기 실적 보고였다. 선희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분기 매출은 목표 대비 120%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명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좋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품질과 정직함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킵시다. 네, 대표님.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직원 하나가 명수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지. 들어오게. 명수의 사무실에 들어온 직원은 20대 후반의 김수진이었다. 입사한 지 1년 된 성실한 직원이었다. 대표님, 사실 저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명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떤 사업? 수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명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언을 건넸다.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수진 씨, 창업은 생각보다 어려워. 준비가 필요해. 알아요.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님은 실패도 해보시고 성공도 하셨잖아요. 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3가지야. 첫째, 절대 거짓말하지 마. 고객에게도, 동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야. 셋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도움을 청하는 것도 능력이야. 수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수진이 나간 후 선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수진이가 나가려나 봐? 응. 창업하고 싶다네. 말릴 거야? 왜 말려? 꿈을 가진 건데. 선희가 명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명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뭐가? 예전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잖아. 지금은 놓아줄 줄 알아. 명수는 선희의 말을 곱씹었다. 사실이었다. 예전의 명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을 믿고 과정을 신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다. 주말 명수는 혜준과 함께 등산을 갔다. 혜준이 제안한 것이었다. 산을 오르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자네 딸 결혼한다며?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형님. 시간 참 빠르지. 내가 자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에요. 7년. 그새 자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정상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혜준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명수야, 나 고백할 게 있네. 뭔데요? 내가 처음 자네 카페에 간 건 우연이 아니었어. 명수가 놀라 혜준을 바라보았다. 혜준이 쑥스럽게 웃으며 설명했다. 사실 자네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 명성물산 부도 기사. 그때 자네 사진도 있었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관심이 갔어.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간 거야. 그랬군요. 미안하네. 숨긴 것 같아서. 아니에요. 형님이 와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혜준이 명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거야. 난 자네를 보며 희망을 얻었고 자네는 내 응원으로 다시 일어섰지. 그게 바로 인연 아니겠나. 하산길 명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 그날 저녁 명수는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남았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손님도 다 가고 고요한 공간. 명수는 카운터에 앉아 일기를 꺼냈다. 오늘 지민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면서도 서운하다. 내 딸이 이제 다른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그게 인생이다.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순환한다. 나도 이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들, 거래처,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 예전에 나는 나를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받아들인다.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나를.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명수의 삶도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며칠 후 명수는 유리를 만났다. 유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명수 씨, 요즘 소문났더라고요. 업계에서 정직한 회사로.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다들 명수 씨 회사랑 일하고 싶어 해요. 명수는 쑥스러워했다. 유리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명수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맞아요. 명수 씨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죠. 그게 명수 씨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유리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명수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건배를 했다.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수 씨, 행복하세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유리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게 행복이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유리가 명수의 손을 잡았다. 명수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수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별을 봤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야. 명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의미가 있다. 명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삶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내일로, 미래로. 3년이 더 흘렀다. 명수는 이제 67세였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빛났다. 가을 어느 날 명수는 카페에서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다. 오늘은 지민의 결혼식 이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다. 지민과 준혁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서연이가 올 예정이었다. 할아버지, 문이 열리며 지민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명수는 손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의 품에 안겼다. 서연아, 할아버지란다. 아기가 명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 순간 명수는 인생의 순환을 느꼈다. 자신이 태어나고 지민이 태어나고 이제 서연이가 태어났다. 생명은 이어지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아빠, 준혁이는 차에서 짐 내리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 명수는 손녀를 안고 창가로 걸어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명수도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실패와 재기,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오후 명수는 회사에 들렀다. 이제 회사는 선희가 대표를 맡고 있었다.
명수는 1년 전에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고문으로 물러났다. 나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선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명수야, 왔어? 선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좋아.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 두 사람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명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더 역동적이고 더 창의적이었다. 명수야, 고마워. 선희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나를 믿어줘서, 대표 자리를 넘겨줘서. 당연한 거지. 선희 씨가 더 잘할 거라고 믿었어. 그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쉬웠어.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것이 따로 없어. 우리 것이지. 선희가 눈시울을 붉혔다. 명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잘했어, 선희야. 15년 전 실패했을 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또 기회를 잡았어. 그것도 제대로. 응, 우리 잘했어. 저녁 명수는 혜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혜준은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요즘 손녀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네. 형님도 손주 있잖아요. 우리 손주는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봐. 부럽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명수와 혜준이 처음 만난 이후로 수없이 함께 본 석양이었다. 명수야,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혜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명수가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췌장에 문제가 있대. 크지는 않은데 지켜봐야 한단다. 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치료는요? 지금은 약만 먹고 정기검진 받으래. 걱정하지 마. 아직 괜찮아. 하지만 명수는 걱정이 되었다. 혜주는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아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네. 고마워. 혜준이 명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모두 주름지고 거칠었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명수야,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자네는 죽은 사람 같았어. 눈에 생기가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살아있어. 진짜로 살아있어.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다시 살기로.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명수는 혜준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형님. 자네도. 내일 또 보세. 명수는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혜준의 건강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인생은 유한하다. 언젠가는 모두 끝이 난다. 그렇기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날 명수는 카페에서 젊은 창업자 몇 명과 멘토링 세션을 가졌다. 이제 명수는 창업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한 재기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표님,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한 청년이 물었다.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배움의 과정이지. 중요한 건 실패에서 뭘 배우느냐야.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지. 실패를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실패자로 볼 텐데요. 그건 사람들의 문제야. 자네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야. 도전자지. 그 차이를 알아야 해.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다. 명수의 말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다. 멘토링이 끝난 후 명수는 카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내렸다. 20년 전 명성물산을 시작하던 날의 사진. 이제 이 사진은 필요 없었다.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다. 명수는 사진을 사무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명수는 일기를 썼다. 이제 일기는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과거의 사진을 내렸다. 오랫동안 그 사진을 보며 후회했고 자책했고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감사하다.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한 달 후 명수는 업계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올해의 중소기업 인상을 받게 된 것이었다. 명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선의와 직원들의 권유로 참석하기로 했다. 시상식장, 명수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객석에는 선희, 지민, 혜준, 유리,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기쁜 표정으로 명수를 바라보았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먼저 이 상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명수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저는 15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명수의 말에 집중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어준 동업자, 응원해준 친구, 걱정해준 딸,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함을 가르쳐준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게 성공은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되는 것, 잠들 때 오늘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것. 저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박수였다. 명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 혜준이 명수의 손을 잡았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명수는 딸을 꼭 안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상식 후 명수는 카페로 돌육개소가 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불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명수는 트로피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반짝이는 트로피. 하지만 명수에게 진짜 트로피는 따로 있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손녀의 웃음소리, 혜준과의 산책, 지민의 전화, 선희와의 대화.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명수에게는 트로피였다. 나는 행복해. 명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되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한 바퀴 돌았다. 익숙한 공간, 10년 넘게 지켜온 공간,
여기서 명수는 울었고, 웃었고, 꿈꿨고, 좌절했고, 다시 일어났다. 이 공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명수의 인생 그 자체였다. 마지막으로 명수는 일기를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상을 받았다. 영광스러웠다. 하지만 상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67년을 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완벽함보다 정직함이 낫다는 것. 빠름보다 꾸준함이 낫다는 것.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한 등반이 아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여정이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이 중요하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카페 문을 열 것이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완벽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포기하지 마.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재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직하게 살아줘서, 용기를 내줘서, 미래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기대할게.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게. 함께 가자, 끝까지.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조명수, 67세, 카페 주인이자 작은 회사의 고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아기의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 명수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어갔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명수는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다. 명수는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지는 발자국. 인생도 이렇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삶이구나.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명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명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늘에게일 수도, 자신에게일 수도, 아니면 인생 그 자체에게일 수도 있었다. 명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일로. 그의 뒤에는 발자국이 남았다. 눈이 계속 내렸지만 발자국은 천천히 지워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발자국이 남든 지워지든 중요한 건 계속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명수의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하루가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명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살아갈 준비가. 인생은 계속된다. 명수의 이야기도 계속된다. 끝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이다.